한 음식이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소울푸드로 사랑받았습니다. 바로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짜장면 한 그릇이 소비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직장인 점심값 한 끼를 훌쩍 넘겼는데 맛은 집에서 끓인 라면만도 못하다는 평가가 쏟아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격 상승과 맛의 하락, 그리고 텅 빈 가게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2025년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 가격은 7,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4,500원이면 푸짐하게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65%나 오른 셈입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23% 오른 것과 비교하면 짜장면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가파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가격에 이 맛이냐는 불만이 넘쳐납니다. 집에서 끓인 라면보다 맛없다는 혹평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면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학교 앞 중국집에서 친구들과 나눠 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삿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켜 먹던 그 맛도 있습니다.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 앱을 켜서 중국집을 검색하면 짜장면 7,000원에 배달비 3,000원이 붙습니다. 10,000원이 넘는 돈을 내고 받아든 짜장면은 이미 불어 있습니다. 면은 퍼졌고 소스는 식어서 굳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그 짜장면일까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배신감입니다. 비싼 돈을 내고 추억이 훼손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메뉴판과 지금 영수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양은 줄었고 맛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이 오르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건 가격 상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른 가격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4,500원을 내고 싸고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7,500원을 내고 비싸고 맛없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특정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동네마다 있던 오래된 중국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게들도 예전 같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 일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40년 동안 굳건했던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지금 중국집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점심시간 12시. 원래라면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동네 중국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홀에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테이블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없다는 표현이 딱 맞는 적막함입니다. 그런데 주방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립니다. 웍 돌아가는 소리, 불 올라오는 소리. 사장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요리일까요? 답은 카운터에 놓인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배달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모든 주문이 배달입니다. 이것이 2025년 중국집의 현실입니다. 홀 영업은 사실상 죽었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가게에 오지 않습니다. 모두 집이나 사무실에서 배달 앱을 켜고 주문합니다. 사장님은 주방에 갇혀 있고 손님은 자기 방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집은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오늘도 짜장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 날이면 온 가족이 몰려와 탕수육을 시켜놓고 축하했습니다. 회사 회식도 중국집에서 했습니다. 짬뽕에 소주 한 잔,
그게 직장인들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홀에 테이블이 있어도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아예 테이블을 치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배달 포장대를 놓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식당이 아니라 배달 전용 주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문제는 심각합니다. 홀 영업이 줄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을 줄입니다. 직원이 줄면 사장님 혼자 주방과 홀을 다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간혹 홀에 오는 손님이 있어도 제대로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은 기다리다 지쳐서 다음부터는 그냥 배달을 시킵니다. 이렇게 홀 영업은 더 위축되고 배달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게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 중국집은 저마다 개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짜장이 맛있고, 어떤 집은 짬뽕이 일품이고, 어떤 집은 탕수육 소스가 특별했습니다. 단골들은 그 맛을 찾아 일부러 멀리서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 앱에서 사진 몇 장 보고 별점 확인하고 주문합니다. 가게의 역사도, 사장님의 얼굴도, 그 집만의 이야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숫자뿐입니다. 평점과 리뷰 개수, 그리고 배달 시간. 중국집이 얼굴 없는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맛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미화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조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변화입니다. 예전 중국집에서는 라드를 썼습니다. 라드는 돼지 기름을 말합니다. 이 라드로 볶으면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났습니다. 짜장면의 그 깊은 맛, 볶음밥의 그 고소한 향, 다 라드 덕분이었습니다. 중국 요리에서 라드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맛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우지 파동입니다. 우지는 소기름인데 당시 일부 업체가 공업용 소기름을 식용유에 섞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물성 기름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라드도 동물성 기름이다 보니 덩달아 외면받았습니다. 이후 중국집들은 하나둘 라드 대신 식용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건강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은 달라졌습니다. 라드 특유의 그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레시피로 같은 재료를 써도 예전 그 맛이 안 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조리 방식입니다. 진짜 맛있는 중국 요리의 핵심은 불맛입니다. 센 불에 순식간에 볶아내야 합니다. 웍이라는 커다란 중화 냄비를 불 위에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넣어 빠르게 볶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 표면이 순간적으로 익으면서 특유의 불맛이 배어듭니다. 중국어로는 워크헤이라고 부르는데 웍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볶으려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조리해야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배달 주문이 밀려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대량으로 볶아두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춘장을 잔뜩 볶아놓습니다. 주문이 오면 면만 삶아서 얹어 내보냅니다. 효율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갓 볶은 요리와 미리 볶아둔 요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화란 기름이 공기와 만나 변질되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식감이 죽고 향이 날아갑니다. 소비자들이 받는 건 갓 볶은 짜장면이 아닙니다. 아침에 만들어둔 짜장 소스를 데워서 면에 얹은 겁니다.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장님들은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은 배달 앱이 만들어낸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맛이 떨어지는 걸 사장님들도 알 텐데 왜 이렇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달 앱 시대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구조가 마치 중세 봉건제처럼 플랫폼이 위에서 군림하고
자영업자가 아래서 조공을 바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봉건제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루 매출 80만 원을 찍어도 통장에 남는 돈은 5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 7,500원. 여기서 배달 앱 수수료가 빠집니다. 현재 배달이 민족과 쿠팡이츠는 매출 구간에 따라 2%에서 7.8%까지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전 9.8%보다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중개 수수료의 광고비와 배달비를 합치면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주문 금액의 30%에서 40%에 달합니다. 7,5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팔면 2,250원에서 3,000원이 플랫폼과 배달비로 나가는 겁니다.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밀가루, 채소, 고기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짜장면 재료 중 양파는 5년 전보다 무려 116% 올랐습니다. 춘장 가격도 예전의 2배입니다. 여기에 월세와 공과금, 인건비까지 더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80만 원 매출에 순이익 5만 원.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버는 겁니다. 예전 철가방 시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중국집 배달은 철가방을 든 배달원이 오토바이 뒤에 짐을 싣고 다녔습니다. 그 시절 무료 배달은 정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단골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아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시대의 무료 배달은 다릅니다. 앱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배달 라이더에게 건당 1,900원에서 3,4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료 배달이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사장님의 마진에서 빠져나갑니다. 정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사장님의 살을 깎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원가를 줄여야 합니다. 좋은 재료 대신 싼 재료를 씁니다. 정성껏 볶는 대신 미리 만들어 둡니다. 맛이 떨어지는 건 알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사람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집 주방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한여름 주방 온도는 40도를 넘깁니다. 불을 켜놓고 웍을 돌려야 하니 에어컨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 와중에 무거운 웍을 들어야 합니다. 중화 웍 하나가 2kg이 넘습니다. 거기에 재료를 넣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이걸 하루에 500번 넘게 들었다 놨다 해야 합니다. 손목이 망가지고 허리가 나가고 어깨가 굳습니다. 몇 년 하면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뼈와 근육에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실제로 조리 인력의 평균 연령이 50대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은퇴하면 대체 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힘들고 덥고 위험한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배달 라이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응시자 수가 1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자들도 나이가 들어 은퇴합니다. 기술의 대가 끊기고 있습니다. 40년 된 노포 중국집들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포란 오랜 역사를 가진 가게를 말합니다. 사장님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웍을 잡을 수 없는데 뒤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자식들이 안 합니다. 이 고생을 왜 하겠냐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줘도 안 합니다. 사람이 갈려 나가야 유지되는 맛.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숙련된 조리사가 부족하니 경험 없는 사람을 급하게 쓰거나
사장님 혼자 다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맛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엉망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복불복입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중 음식업 폐업률이 1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도 85%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집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맛의 저하와 경제적 압박, 그리고 인력 부족.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연쇄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집이 흔들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찾은 대안은 바로 가정 간편식입니다. HMR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어로 아스몬의 약자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마트 냉동 코너에 가보면 놀랍습니다. 중식 제품이 가득합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까지 유명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 안팎, 배달 짜장면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맛은 어떨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달 짜장보다 냉동이 더 맛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냉동식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냉동 중식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됩니다. 최적의 레시피로 만들어 급속 냉동합니다. 급속 냉동은 일반 냉동과 다릅니다. 영하 40도 이하에서 순식간에 얼리기 때문에 식품 세포가 덜 파괴됩니다. 그래서 해동해서 먹어도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냉동 제품이 상온 제품보다 맛이 훨씬 낫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배달 음식은 어떻습니까? 가게에서 조리한 뒤 포장해서 오토바이로 배달됩니다. 빨라도 30분, 늦으면 1시간이 넘습니다. 그 사이에 면은 불고 소스는 식고 탕수육은 눅눅해집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상의 맛이 아닙니다. 한국의 HMR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5조 8,500억 원이었던 시장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특히 한국은 1인당 HMR 소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냉동 중식 코너가 점점 커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동네 라멘집들이 줄어들면서 냉동 라멘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냉동 라멘이 웬만한 가게 라멘보다 맛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한국 중식 시장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중국집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배달 앱과의 경쟁도 힘든데 이제는 냉동식품과도 싸워야 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공장의 대량 생산을 동네 가게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맛에서도 밀립니다. 불어터진 배달 음식으로는 갓 조리한 냉동식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맛없는 8,000원보다 확실한 5,000원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집에게 미래는 없는 걸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력난과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리 로봇입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웍을 잡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 세계 식품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3조 원에서 2034년 2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20%가 넘는 높은 성장률입니다. 삼성, LG, 한화, 두산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앞다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여러 조리 로봇이 실제로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보테크의 쿡봇 셰프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100여 종의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크레오 코리아의 에이트키키는 특수 코팅된 회전 웍으로 시간당 최대 120긋 이상을 볶아냅니다. 만다린 로보틱스의 로보틱 웍은 유명 요리사의 조리 영상 3,000개를 분석해 레시피에 적용했습니다. 로봇이 볶은 음식에서 불맛이 난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지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5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사람처럼 힘들어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맛이 균일합니다. 매번 같은 조건으로 조리합니다. 어제 먹은 짜장면과 오늘 먹은 짜장면 맛이 똑같습니다. 복불복이 사라집니다. 셋째,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사람 한 명 고용하는 비용으로 로봇 한 대를 리스할 수 있습니다. 리스란 장비를 빌려 쓰고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네 영세 중국집이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기계가 낼 수 있는 맛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숙련된 요리사의 감각, 그날그날 재료 상태에 따른 미세한 조절, 이런 건 아직 로봇이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촌치킨, BHC 치킨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는 튀김 로봇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학교 급식소에서도 국탕 로봇, 볶음 로봇이 조리 종사원의 힘든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사람 냄새가 사라진 주방에서 오히려 맛은 더 균일해졌습니다. 정성이 담긴 손맛 대신 데이터가 담긴 기계 맛.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중국집의 모습입니다. 기술이 전통을 대체하는 시대.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집의 몰락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맛의 변화와 플랫폼 경제의 착취, 인력 구조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HMI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중국집 시장은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극화란 중간이 사라지고 양 끝만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쪽에는 초고가 프리미엄 다이닝이 자리 잡을 겁니다. 제대로 된 재료로 숙련된 요리사가 직접 볶아내는 고급 중식당입니다.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을 내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자들이 찾을 겁니다. 다른 한쪽에는 저가형 자동화 매장이 들어설 겁니다. 로봇이 조리하고 키오스크로 주문받는 곳입니다. 키오스크는 무인 주문 기계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지만 가격은 저렴하고 맛은 평균 이상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있던 곳들입니다. 40년 된 동네 중국집, 사장님이 직접 웍을 잡던 그 가게들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특별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 중간지대. 바로 이 영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탕수육을 시켜 먹던 그 중국집. 이사날 새 집에서 처음 시킨 짜장면.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 혼자 시켜 먹던 볶음밥. 그런 추억의 장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폐막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동네 중국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집의 몰락입니다. 슬프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소비자의 선택도 변합니다. 적응하는 곳은 남고 변화하지 못하는 곳은 사라집니다. 차가운 논리지만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진짜 가게들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주방장이 직접 웍을 잡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갓 볶아주는 곳입니다. 그런 가게가 여러분의 동네에 아직 남아있나요?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가게가 문을 닫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집의 몰락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구조적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라드의 실종과 미리 볶기 방식이 맛을 바꿨습니다. 배달 앱의 수수료 구조가 이윤을 갉아먹었습니다. 혹독한 노동 환경이 젊은 인력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그 틈을 냉동식품과 조리 로봇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추억을 아쉬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 플랫폼 경제의 그늘, 고령화와 노동구조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국집은 그 상징적인 사례일 뿐, 비슷한 위기는 다른 업종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중국집은 아직 건재한가요? 마지막으로 짜장면을 드신 게 언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의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